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임대차 컨설팅 채널 임대차의 모든 것입니다.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해 없이 제 영상들의 내용이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정리하고 임대차 보증금 얼마나 받아야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보증금은 왜 받는 것일까요? 임대차 보증금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낼 때 임차인이 미리 낸 보증금에서 까기 위해서 받는 것일까요? 많은 임차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동안 월세 연체 시에 미납된 월세를 까는 용도로 선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목적물이 명도될 때까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원활한 명도를 위한 담보가 바로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 잘못된 상식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후에 차임 등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면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담보를 상실시키는 요구이기 때문에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의 결정입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임대인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무엇을 언제 공제할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심지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체 차임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목적물 명도 시까지 채무를 담보시키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원상회복 등을 위해 보증금을 보존하고 연체 차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연체 차임은 남아있는 것을 본다. 아닙니다. 간혹 연체 차임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차임 연체로 볼 수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연체 차임이라는 것은 채무인데 채무를 이미 받은 보증금에서 공제했다면 당연히 그 채무는 변제되고 없는 것이겠죠. 즉,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그 차임은 더 이상 연체 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지양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한 담보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담보를 상실시키는 일이 인간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금전관계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때 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같은 연체 차임으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함이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호의를 베풀어도 항상 그 호의가 상응해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가 문제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사할 권리를 스스로 없애는 것보다 행사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을 테니 이 임대차 보증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하냐? 사실 저도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분들에게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새로 임대업을 시작하신 분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임대업을 해왔어도 그동안 다른 사람이 시세라고 정해주는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신규 계약을 할 때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최소 1,000만 원으로 해서 임대료 20개월치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원활한 명도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원상 회복이 필요하겠죠.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았을 때 상태와 준하게 다시 상가 내 외부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나 부착된 설치물들을 철거해야 하죠.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수공사도 필요합니다. 요즘 철거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업장 크기나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3,4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납된 월세와 그에 상응하는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명도 지연이나 명도를 거부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들이 추가되겠죠. 여기에는 명도 소송에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 6개월 동안의 월세, 법적 절차를 위한 법무비용과 각종 잡비용, 그리고 강제 집행 시 필요한 용역비와 창고 임대료도 포함될 겁니다. 결국 계약 해지까지 필요한 3개월의 차임 연체, 그리고 명도 소송까지 최소한 6개월, 총 9개월치의 월세가 최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위에 열거한 처리 비용들과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12개월치의 월세, 즉 1년치의 월세 정도는 보증금으로 받아야지 그나마 나중에 담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피토하는 경험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 임대차 보증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치 임대료 상당의 보증금으로는 임대료를 안 내는 임차인을 만났을 때 3개월 연체 시 칼같이 계약 해지하고 명도 소송 들어가도 임대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1년치 월세보다 못한 보증금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지역 관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최소 1년치 월세 이상의 금액으로 보증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받을 생각이라면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마지노선, 최소한의 보증금액이고 임대업을 하면서 적당히 안정감을 느끼려면 15개월치의 월세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보증금액이 되어야 보증금이 보증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만났을 때 임대인이 원칙대로 3개월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딱히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딱딱 3개월 연체했다고 계약 해지하고 명도 소송 바로 진행하고 이게 현실에서는 그대로 하기 힘들겠죠? 사정상 배려하는 기간도 있고 협의를 위해 지켜보는 기간도 있고 모든 게 원칙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 임대인분들에게 월세의 20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20배 정도 받아야 임차인의 월세 미납 그리고 명도 지연 및 거부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큰 스트레스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임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히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저는 아래 정도로 러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 기간 동안 미납된 금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까지 하면 대충 2달치 월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럼 20개월 정도의 월세가 되겠죠? 원상복구에 대한 절대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은 임대차라면 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할 겁니다. 평수가 정말 작거나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면 임대료가 아무리 적더라도 웬만하면 베이스로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이제 왜 월세 20배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으라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가이드를 드리면 또 자칭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너 방식은 틀렸다, 이게 맞다 하는데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제가 해보니 이 정도면 문제 없더라 하는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기준을 가지신 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취향대로 본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문제 없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